네, 이 사건 취재하는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석연찮은 점들 짚어봤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밝혔던 점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앞서 자신은 개발업자일 뿐이고 사업 설계에 깊이 관여를 안 해서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원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집니다. 여기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 자리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재선되면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사장 자리는 어쩌요? 그 사람도 인기 없나요? 지금 새로운 그 사장이 되나보기에. 인기는 있는데 타임하면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황무성 전 사장은 임기를 다 못 채웠고요. 이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사임을 합니다. 이 사장 직무대리가 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결재합니다. 이 남욱 변호사는 본인 말대로 일개의 민간 사업자일 뿐인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까지 거론을 했고 말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얼마 못 채웠던 황무선 전 사장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황 전 사장은 앞서서 이 채널A의 당시에 사임했던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기업과 달리 제약이 많았다며 인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직책은 비록 사장이지만 유 전 본부장이 실권을 쥐고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대장동 팀과 이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석연찮은 인사에 이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에 이제 시장 신분으로서 최소 10차례 결재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야당은 이 결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도 비리에 깊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행정 절차에 따라 결재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이 결재 횟수보다는 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이 설계에 대해서 이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지난 2015년 2월에 이 화천대유 측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의 시점인데요. 이 후보는 민간 이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건에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맺은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에서는 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요. 관건은 이런 삭제 과정을 이재명 후보가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 문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휴대전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네,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결재 라인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재 라인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고요. 이 협조 라인에는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근무했던 시장실과 비서실 모두 어제 검찰 압수수색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초기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증거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